쾅쾅쾅. 7년 만에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재개되면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70mm 유도 로켓 비공 등 총 290여 발이 북한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훈련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화염을 내뿜는 K9 자주포의 위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한국이 이를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한 러시아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들의 조약에는 한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군사 개입을 포함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는 걸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푸틴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상응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푸틴은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보복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요. 그런데 푸틴은 조약상 북러 간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이나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듯 발을 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러북조약 이후 분위기를 몰아 한국을 참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는 북한과 코앞인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폭발적인 굉음을 내며 불을 뿜었습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은 지난 2017년 8월 생긴 해상사격금지 합의 이후 처음으로 7년여 만에 실시된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은 벌써 수차례 우물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했고 새벽에는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약 1시간에 걸쳐 발사된 290여 발의 미사일은 해상 타켓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해병대의 화력은 용능력 향상과 군사대비 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하는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의 본격 재개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6여단 포병대 대장인 정구영 중령은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적이 도발하는 순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 해안과의 거리가 단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과거 우리가 해상 사격을 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매체 국후보는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사설을 공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왜 러시아 내에서 생매장을 각오하고까지 러시아가 한국을 절대 도발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일까요? 해당 사설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육군을 살펴보면 러시아군은 소련 붕괴 이후 생산한 T-90 계열을 제외하면 구형 전차를 개량하여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육군은 신형 전차와 지속적으로 개량 중인 전차를 보유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갑 전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러시아군을 앞서고 있다. 포병 전력에서도 한국군은 러시아군보다 질적으로 월등히 우세하다. K9 자주곡사포를 비롯해 155mm 이상급 자주포 체계를 보유한 한국군과 맞붙는다면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먼저 육군끼리 맞붙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한국군이 방어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현재 DMZ 전선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예산 문제 등으로 현대화 장비들의 배치가 미뤄지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방치된 중장비가 많아 다수의 구형 전차들이 비축 물자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T-14 전차의 양산은 공장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K2 흑표 전차의 양산과 K1 전차의 개량 등 러시아군과는 차원이 다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육군과 한국 육군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준다. 공군에서도 러시아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 공군이 2배 이상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어 우세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우수한 기량의 조종사와 F-35와 같은 뛰어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군이 육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 결과 해군 전력 증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 독도급 강습 상륙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등을 배치하며 해군력 증강을 시작했다. 한국 해군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또한 순혼 1급과 도산 안창 호급 공격 잠수함들과 그 승조원들의 기량은 세계 정상급이다. 러시아 해군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를 핵잠수함으로 채우고 있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상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군은 방산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 함령 30년이 넘어가는 울산급 호위함이나 포항급 호위함들을 퇴역시키고 다양한 신형 함정으로 꾸준히 대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수상함보다는 잠수함의 우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군이 모든 전력을 한국군에게 집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나토 견제에 차질이 생겨 모스크바 방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군이 한국군과 충돌하더라도 모든 전력을 한반도에 쏟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러시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후방에 바다만 있는 남한의 지형적 특성상 모든 전력을 정면으로 투사하는 한국군과 대비되는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이 징병제 국가라는 점이다. 수백만 명의 예비군을 즉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영토 내에서 전투하는 것은 침공하는 입장에서 누구라 하더라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폭탄 선언과 더불어 한국의 강경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러시아 내부 분위기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핵무장만이 답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장교 출신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는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거쳐 캔자스대와 해군 참모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1970년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군사 역사 전략 및 국방정책을 전공한 군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게 핵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